지금 이 시각 여러분들이 주목하는 뉴스 만나보겠습니다. 이한준 LH 사장이 임원들의 사직서를 받고 본인의 거취도 정부 뜻에 따르기로 했습니다. 사실상 사의를 밝힌 건데요. LH가 보강철근 누락단지를 축소해 공개한 게 밝혀지며 비판 여론이 커진 데 따른 걸로 보입니다. 내부 직원 경찰 고발에 이어 공정위와 감사원도 조사에 나선 상황. LH 조직 신뢰도가 바닥으로 치닫고 있습니다. 박효정 기자가 보도합니다. 보강철근 누락 사태와 관련해 연일 공사 현장을 찾았던 이한준 LH 사장이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사실상의 사의를 밝혔습니다. LH 부사장을 포함한 임원진 5명의 사직서를 받았고 본인의 거취도 국토부 장관을 통한 정부 뜻에 따르겠다고 했습니다. 공기업의 공인은 본인의 의사보다도 임명권자의 의사가 더 중요하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제 거취는 사직생의 각오로 언제든지 임명권자의 뜻에 따를 준비가 되어 있고, 임원진 사표에 사장직도 내걸고 나선 건 철근 누락단지를 축소해 공개하는 등 허술한 일처리가 계속해서 드러난 탓으로 보입니다. LH는 당초 91개 아파트 단지를 조사해 15곳에 문제가 있다고 했는데 철근 누락단지 5곳을 경미하다는 이유로 임의로 빠뜨린 게 밝혀졌습니다. 전수조사 대상 아파트도 지난 8일 10곳이 누락된 데 이어 또 한 곳 추가되는 등 미흡한 조사와 보고 체계도 드러났습니다. 가장 기본적인 통계조차도 대외적으로 발표하는 사장 자료에 임의적으로 빼었는지, 이거에 대해서 참담하다보다 실망할 그말 길이 없었습니다. 내부 직원 경찰 고발에 이어 공정위와 감사원도 조사에 나선 상황. 2년 전 땅 투기 의혹으로 외친 혁신이 소용이 없었다는 게 드러나면서 LH의 신뢰도가 바닥으로 치닫고 있습니다. 연합뉴스TV 박효정입니다. 묻지마 흉기난동을 벌인 신림동 사건 조선이 구속 기소됐습니다. 또래 남성들에 대한 열등감이 분노로 분출돼 범행을 저질렀다는 게 검찰의 수사 결과인데요. 검찰은 사건 직후 신림역에서 여성들을 살해하겠다는 글을 올린 20대도 함께 구속 기소했습니다. 현재까지 구속된 살인 예고 게시자는 12명으로 검찰은 엄정 대응을 예고했습니다. 이동훈 기자입니다. 도심 흉기난동 공포의 시작점이 된 신림동 사건의 조선이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조선은 지난달 21일 서울 신림역 인근에서 흉기를 휘둘러 20대 남성을 살해하고 다른 남성 3명도 살해하려 했지만 미수에 그친 혐의 등을 받습니다. 검찰은 조 씨가 사회생활 부적응 등으로 인한 좌절 속 또래 남성에 대한 열등감이 분노로 변해 범행했다고 봤습니다. 특히 평소 빠져있던 인터넷 커뮤니티에 올린 글로 고소를 당한 점이 범행 계획과 실행에 기폭제가 된 것으로 파악했습니다. 피해자를 봤을 때 자신을 고소한 남성이 떠올랐다는 진술과 고령의 남성이나 여성들은 지나치면서 젊은 남성들에게만 범행한 모습이 담긴 CCTV 영상이 이를 뒷받침한다는 설명입니다. 불만과 좌절 감정이 쌓여 저지른 이상 동기 범죄에 해당하고 젊은 남성을 의도적 공격 대상으로 삼아 검찰은 범행 당시 조 씨가 보인 가벼운 뜀걸음이나 피해자 뒤나 옆을 공격하는 모습 등은 중독됐던 게임의 영향이라고 봤습니다. 다만 게임 중독이 범행 동기로 이어진다는 것은 아니라며 동기와의 연관성에는 선을 그었습니다. 검찰은 조선의 범행 이후 신림동에서 여성 20명을 살해하겠다는 글을 올린 20대 남성 이모 씨도 함께 구속 기소했습니다. 검찰은 이 씨가 올해 3월부터 약 5개월 동안 1,700개의 여성 혐오 글을 인터넷에 올리고 흉기를 구매한 점 등에 비춰 최근 살인 예고글 범죄 중에 처음으로 살인 예비 혐의를 적용했습니다. 현재까지 구속된 살인 예고 게시자는 12명으로 검찰은 엄정 대응을 예고했습니다. 연합뉴스TV 이동훈입니다. 서울 광진구에 있는 장애인 관련 사회복지법인이 불투명한 직원 채용으로 논란을 빚고 있습니다. 원칙상 공개 채용으로 직원을 뽑아야 하지만 이사진 내정 인물이 채용됐다는 의혹에 불거진 겁니다. 이뿐만 아니라 법인 자금 수천만 원이 임원 개인 계좌로 흘러들어간 사실도 확인됐습니다. 관련 내용 소재현 기자가 단독으로 취재했습니다.
코로나19 유행 당시 산하시설의 경영 악화로 약 50억 원의 채무를 떠안게 된 한국소아마비협회. 지난해 12월 모 대학 교수인 박모 비대위원장을 중심으로 비대위 체제가 출범했습니다. 문제는 올해 새롭게 직원들을 채용하는 과정에서 벌어졌습니다. 공개 채용으로 직원을 채용해야 하지만 이사진에서 내정한 인물이 채용됐다는 의혹이 불거진 겁니다. 실제 지난 1월 법인 과장 공채 공고 기간 중 이미 서울시 공무원 출신 윤모 씨가 채용돼 일을 하고 있던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서울시 등의 규정에 따르면 보조금을 받는 시설은 공개 채용이 원칙입니다. 채용 공고 중에 채용되신 거는 좀 입장이 어떠세요? 그런 얘기도 제가 드릴 얘기는 아니고요. 직원들은 비슷한 일이 법인 산하시설인 정립회관 사무국장 채용 과정에서도 반복됐다며 연일 출근 저지 집회를 벌이고 있습니다. 문제는 이뿐만 아닙니다. 얼마 전 법인 계좌에 있던 7천여만 원이 현금으로 인출된 뒤 법인 이사 계좌로 입금된 사실이 확인됐습니다. 상환 요구를 받기 때문에 저희들랑 상의를 해서 또 이전 앞으로 어떤 거를 대비하기 위해서 저희가 이제 그렇게 했던 거고, 그거는 관계부하고 서울시에 저희가 보고를 했어요. 담당 관청에 보고된 내용이라고 하지만 위법 소지가 있다는 지적입니다. 만약 강제 집행을 면탈할 목적으로 이렇게 계좌를 다른 사람의 계좌를 이용을 했다라고 한다면 강제집행 면탈죄가 성립할 여지가 있습니다. 다른 용도로 사용이 됐다라고 한다면 업무상 배임이나 횡령의 소지도 있을 수가 있기 때문에 그 부분 수사가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경영 정상화가 시급한 장애인 관련 협회가 잇따른 채용비리 횡령 의혹에 갈등과 파행으로 치닫고 있습니다. 연합뉴스TV 소재영입니다. 한국전력이 올해 2분기 2조 원대의 영업 손실을 기록해 9분기 연속 적자 행진을 이어갔습니다. 2021년 이후 누적 적자가 무려 47조 원에 이르는데요. 적자 폭이 줄어드는 추세라고는 하지만 재무 위기에서 벗어나기에는 역부족이라는 평가입니다. 이에 한전은 정부와 협의를 통해 원가주의에 입각한 전기요금 현실화를 추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김주영 기자입니다. 올해 2분기 한국전력의 영업손실액은 2조 2,724억 원. 2021년 2분기 이후 9분기 연속 적자를 이어가며 누적 적자만 47조 원에 달합니다. 하지만 지난해 2분기 대비 적자 폭은 4조 2,439억 원 감소했고 적자 규모도 계속 줄어들고 있는 추세입니다. 2분기 적자폭 감소에는 국제 에너지 가격이 떨어진 것이 주 원인으로 작용했습니다. 이에 따라 구입 가격이 판매 가격보다 높아서 팔면 팔수록 손해를 봤던 역마진 구조도 지난 5월부터 깨졌습니다. 전기요금 인상도 적자폭 감소에 영향을 줬습니다. 앞서 정부는 한전의 누적 적자 해소를 위해 올해 킬로와트 시당 총 51.6원의 요금 인상이 필요하다고 밝혔는데 1분기와 2분기 두 차례에 걸쳐 전기요금을 모두 21.1원 올렸습니다. 다만 한전의 안정적인 흑자 전환은 쉽지 않아 보입니다. 겨울을 대비해서 비축을 해야 되기 때문에 국제 에너지 가격은 오를 수 있고 내년에 또 총선도 있고 또 국민 부담 경감 때문에 지금 올리기는 쉽지 않은 상황이기 때문에 한전은 올해 말 대규모 적립금 감소와 향후 자금 조달이 제한될 것이라고 내다봤습니다. 이에 정부와 협의를 통해 원가주의에 입각한 전기요금 현실화를 추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연합뉴스TV 김주영입니다. 하와이를 휘감은 산불로 지상 낙원으로 불렸던 세계적인 휴양지가 잿더미로 변했습니다. 지금까지 수십 명이 숨지거나 다쳤고 10,000명 이상이 마우이 섬에서 간신히 탈출했는데요. 그러나 여전히 주민들과 관광객 수천 명이 섬에 발이 묶여 있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은 하와이를 재난지역으로 승인하고 모든 지원을 다할 것이라고 약속했습니다. 워싱턴에서 정호윤 특파원입니다. 상공에서 바라본 하와이 마우이 섬입니다. 섬 전체가 희뿌연 연기에 갇혀 있습니다. 헬기에 탄 취재진이 믿을 수 없다는 듯 고개를 절레절레 흔듭니다. 군 헬기가 투입돼 연신 물을 뿌려보지만 맹렬한 불길을 잡기가 쉽지 않습니다. 소방대원들의 밤샘 사투에도 남은 건 잿더미뿐입니다. 주택가와 관광지 할 것 없이 닥치는 대로 태워버린 화염으로 인해 인명피해도 속출했습니다. 수십 명이 숨지거나 다쳤고
1만 명 이상이 마우이 섬에서 간신히 탈출했습니다. 주민과 관광객 수천 명은 여전히 발이 묶여 있습니다. We got to this side of the island about midnight last night. My wife and dog, and slept in the parking lot at Whole Foods. Nothing but smoke, cinders. We'll just sleep in our car tonight, and we're thankful that we survived. And we really feel bad for the locals that actually don't get to leave and stay here. But 조 바이든 대통령은 하와이를 재난 지역으로 승인했습니다. We're working as quickly as possible to fight these fires and evacuate residents and tourists. Every asset we have will be available to them. 이번 조치로 화재 피해를 본 이들에게 연방 자금이 지원될 수 있게 됐습니다. 임시로 주거할 시설을 제공하는 한편 피해 복구를 위해 저금리 융자도 지원한다는 방침입니다. 워싱턴에서 연합뉴스 TV 정호윤입니다.